다음은 제3절 촉진 전략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전략 과정은, 이제 촉진 전략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수립을 해야 된다. 먼저 이제 표적 청중을 파악을 해야 되고, 목표를 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촉진 수단을 선택을 하며, 메시지를 설계하고 매체를 선택해서 실행하고 또는 통제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표적 청중의 파악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겟 오디언스, 표적 청중의 파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시장 세분화와 어떤 표적 시장, 타겟 마켓을 선정을 했습니다. 즉, 기업이 어떤 시장, 즉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떤 소비자들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뭐 할 거냐,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촉진 활동도 타겟 오디언스, 물론 이제 이 표적 청중은 표적 시장의 소비자들이 주가 되겠죠. 표적 시장의 소비자들이 주로 표적 청중이 되겠는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촉진 활동에 따라서 표적 시장의 소비자들 중에서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촉진 활동을 할 것이냐, 표적 청중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 거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 거냐.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이제 촉진했던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물론 이런 촉진 활동이 이제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뭐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것들을 우리가 시장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촉진 외에도 우선 제품이 좋아야 될 것이고, 가격이 적정해야 될 것이고, 뭐 유통 활동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업 전반적인 이미지, 우선 심지어 사장님의 말 한마디, 어떤 행동이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시장의 성과를 목표로 설정을 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성과, 즉 이런 광고를 했더니만은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갔다. 긍정적인 태도, 즉 호감이, 긍정적인 태도, 호감도가 얼마나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광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반응 과정을 보면은, 반응 과정 모형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이다 모형, 혁신 수용 모형, 효과 계측 모형, 정보 처리 모형,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다 모형이라는 것은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예,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따는 겁니다. 주의, attention, 관심, interest, desire, 욕망, 그 다음에 또 action,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아이다 모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인지 단계, 감성 단계, 행동 단계로 봤을 때 아이다 모형에서는 그것을
인지 단계 속도를 주의, 무슨 감성 단계를 관심, 욕망으로 분류하고 행동 단계를 이제 뭐 행동 이렇게 행위 봤는데 효과 계층 모형에서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인지 단계를 인지, 지식, 감성 단계를 호감, 선호, 확신, 그 다음에 행동 단계를 구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혁신 수용 모형에서는 인지, 관심, 평가, 수용적 행동인데 뭐 이렇게 나누었고 정보 처리 모형에서는 노출, 주의, 이해, 무슨 수긍, 수용, 보유, 뭐 행동 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각 이제 모형마다 이제 뭐 몇 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느냐, 좀 뭐 러프하게 간단하게 하느냐 뭐 그런 정도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즉 우리가 어떤 촉진 활동 뭐 예를 든다면 광고를 했더니만은 그것이 이제 반응이 있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서 성과를 얻을 거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정보 처리 모형, 정보 처리 모형에 노출, 주의, 이해했던 수용, 보유, 행동,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것들의 어떤 이루어졌는지를 유효성을 평가를 하면 도달률, 재인, 회상, 뭐 태도, 구매 의도, 장기적 회상, 쿠폰 회수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반응이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각 단계들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노출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야. 도달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TV 광고를 했지만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봤다 하는 겁니다. 신문에 했던 광고를 냈더니만 그걸 본 것인데 사실은 이 도달률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즉 TV에 광고를 했더니만은 TV를 어떤 프로그램 앞 뒤에 어떤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소비자는 그 프로그램만 보고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광고 나올 때 채널을 돌려서 광고는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소비자는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고도 다 봤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집에서는 TV 한 대에 한 사람이 봤는데 어떤 집에서는 그 집 네 식구가 다 광고까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문도 마찬가지죠. 신문에 어떤 광고를 했는데 어떤 날은 그 신문에 광고까지 네 식구가 다 광고까지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그 집에 엄마 아버지는 봤는데 자식들은 광고를 안 봤어요. 또는 어떤 날은 바빠서 그 집 식구에 아무도 광고를 안 보고 그 신문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도달률은 TV나 라디오 같으면 시청률, 청취율로 가름을 합니다. 인쇄매체, 신문이나 잡지 같으면은 발행 부수 또는 이제 정확한 구독자 수 가지고 가름을 하죠. 자, 이제 재인과 회상은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광고를 자세히 봐서 무슨 열흘이 지났는데 또는 한 달이 지났는데 광고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의 단서만 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조 회상이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단서만 주면 딱 그 광고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전혀 어떤 단서를 주지 않아도 그 광고를 떠올리죠. 그런 것을 이제 비보조 회상이라고 그러는데, 회상은 이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을 이제 떠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보기는 분명히 봤는데 뭐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딱 그 광고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맞아, 그 광고 제가 봤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는 이제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좋다, 호감을 가진다, 뭐 아니다, 뭐 구매를 하겠다, 구매 의도, 구매할 생각이 있다, 그죠? 근데 장기적인 회상은 뭐 한 달 아니면 심지어 1년 후에까지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쿠폰 회수율은 이제 어떤 경우는 광고에다가 쿠폰을 집어넣습니다. 인쇄 광고 같으면은 이제 인쇄 광고 어떤 한 모서리에다가 뭐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쿠폰이 얼마나 이제 돌아오는지를 보고 이제 효과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각 반응 과정의 각 단계별로 유효성 척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목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촉진 예산. 우리가 이제 어떤 게 특히 산업용품, 산업재, 장비 산업의 경우는 촉진 비용을 뭐 거의 안 씁니다. 매출의 1% 미만.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의 회사의 제품들은 뭐 현대자동차 전략 납품을 합니다. 굳이 뭐 촉진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예산들이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소비용품 회사들은 이제 촉진 예산들을 많이 쓰죠.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회사들은 매출의 20-30%를 촉진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촉진 활동의 어떤 매출에 대한 효과는 시차가 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포화점이 있고, 즉 어느 단계까지는 광고를 하면 할수록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면 계속 매출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면은, 만약 우리나라 시장 같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100%의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고 나면 더 이상 안 사겠죠. 물론 뭐 그걸 100%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포화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앞에서 했던 광고들이 쌓이고 쌓여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이제 가용자금법, 경쟁사기준법, 매출비율법, 뭐 목표과법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용자금법은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최대한의 어떤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아주 이제 많이 쓰려고 할 때도 이 방법을 쓰지만, 또 오히려 뭐 적게 쓰려고 할 때도 뭐 우리가 촉진해 쓸 수 있는 자금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적게 쓰려고 할 때도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경영진에서 촉진에 쓸 수 있는 가용한 자금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기준법은
자기 회사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특히 이제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경쟁사의 어떤 일정 비율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비율법. 매출의 몇 퍼센트를, 매출의 10%를 항상 촉진 예산으로 쓴다. 이제 이 방법은 예산을 책정하기는 아주 쉬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상은 촉진은 제품이 매출이 적을 때, 잘 팔리지 않을 때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잘 팔릴 때는 좀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출 비율법은 거꾸로 가게 되죠. 이게 잘 팔릴 때 많이 쓰게 되고 안 팔릴 때 적게 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과학법은 촉진 목표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제 우리 A라는 제품에 우리 회사의 A라는 제품의 어떤 인지도가 10%밖에 안 된다. 이 10% 인지도를 20%로 올리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 10% 이상의 목표를 인지도를 높이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어떤 설계에서는 또 이제 몇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IMC의 어떤 컨셉, 메시지 소구, 구조, 형태, 원천, 광고 모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그 중심적인 촉진했던 테마, 컨셉, 먼저 광고의 어떤 기본적인 테마, 어떤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점을 부각시킬 것이냐. 테마에서 어떤 중요한 것이 이제 USP입니다. 유니크한 셀링 프로포지션. 유니크하다는 것이 뭐죠? 독창적인, 하나밖에 없는. 즉, 소비자들은, 청중들은 우리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제품의 어떤 광고에 눈을 돌리려면,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니크 해야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브하다, 유니크하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설계에서 이제 참 어떤 중요한 것이 이제 중심 테마를 설정을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어떤 소구하는데 어떤 이성적 소구를 할 거냐, 감정적이냐, 어떤 도덕적 소구를 할 거냐. 메시지의 어떤 구조에서 결론을 방송 광고 같으면 앞에 낼 거냐, 뒤에 낼 거냐. 인쇄매체 광고 같으면 상단에 넣을 거냐, 중간에 넣을 거냐, 아니면은 저 하단에 넣을 거냐. 어떤 메시지의 어떤 제시 순서가 때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장을 하나만 할 거냐, 두 가지를 할 거냐, 또는 여러 가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실행 스타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냐, 어떤 시적 표현, 을 쓸 거냐, 아니면 어떤 무슨 그림, 사진 위주로 나갈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모델도 어떤 전문가 모델을 쓸 거냐, 유명 연예인 모델을 쓸 거냐, 일반 모델을 쓸 거냐 등등이 이제 있는데, IMC의 컨셉은
그 제품이 지니는 어떤 가치, 편익,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독특한 판매제여야 된다. USP여야 된다. 예? 상표의 이미지라든지 내재적 드라마,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이 세븐업이라는 사이다 회사는 저 언콜라 캠페인, 예? 더 언콜라 캠페인으로서 이제 저 콜라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를 싫어하는, 콜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콜라 캠페인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요. 어떤 나이키 Just Do It 주로 이제 슬로건을 쓰는데, 예, 나이키라든지 무슨 이 콜라 회사 보면은 아주 즐겁게 어떤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오른쪽에 있는 테팔의 어떤 냄비 광고는 냄비에 어떤 손잡이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로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즉 이 기본적인 컨셉을 무엇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소구를 하는데 크게 봐서 이제 이성적 소구, 네? 무슨 품질이 좋다, 가격이 어떻다 하는 이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우유 광고 같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된다라든지 이성적 소구. 거기서 이제 감성적 소구는 소비자들의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주로 향수 광고라든지 화장품 광고에서 이제 많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소구. 유한 킴벌리는 종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종이가 무엇으로 만들죠? 나무를 만듭니다. 나무를 베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나무를 베는 대신에 꾸준히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꾼다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어떤 환경보호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어떤 구조, 메시지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결론을 어느 부분에서 낼 거냐, 즉 앞에 낼 거냐, 뒤에 낼 거냐, 어떤 가운데서 낼 거냐, 어떤 제품의 어떤 장점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장단점 다 이야기할 거냐, 또는 그것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 얘기할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의 어떤 형태는 여러 가지 크게 봐서 이제 인쇄매체, 전파매체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인쇄매체 중에서도 이제 신문이나 어떤 잡지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또 라디오나 어떤 TV도 이제 특히 이제 라디오는 청각만 이용을 한다, TV는 시청각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파스텔 우유는 유통기한은 짧지만 좋은 살균 공법에 의해서 이제 신선한 우유라는 것을 전달하는 우선 이제 유통기한 문제를 이제 내세워서 이제 소구를 했죠. 메시지에 있던 원천, 즉 광고 모델도 이제 즉 어떤 소구를 하고 테마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해당 분야의 이제 전문가를 내세워서, 즉 전문가 어떤 모델은 어떤 신빙성, 신뢰성,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예요. 우리가 이제 뭐 식품 광고에서 백종원 씨를 내세운다든지, 무슨 커피 광고에서 뭐 스테인만 박사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전문가 모델이 됩니다. 그 분야에 어떤 최고 전문가가 이 제품이 좋다고 얘기했다. 그다음 이제 매력성, 유명인 모델, 뭐 유명한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유명인 모델은 이제 매력성, 우리가 이제 뭐 화장품 광고에서 뭐 유나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분야 이제 유명인 광고는 유명에 대한 어떤 호감, 매력에 이제 근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광고는 뭐 친근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친근감, 이게 나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인적 매체와 어떤 비인적 매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즉, 인적 매체라는 것은 이제, 세일즈맨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제 마주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비인적 매체는 이제, 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같은, 그 다음에 인터넷, 요즘은 모바일 같은 이런 이제, 간접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해서 할 거냐. 이제 크게 봐서, 비인적 매체는 메시지가 사전에 확정이 돼야 되는 데 비해서, 인적 매체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단 만나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가 있고요. 비인적 매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데 비해서, 인적 매체는 이제 상대에 맞는 소구를 할 수가 있다. 비인적 매체는 피드백에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인적 매체는 적극적으로 피드백, 그 자리에서 이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비인적 매체는 일방적인 데 비해서 인적 매체는 쌍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적 매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문 판매인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는 주로 이제 방문 판매만 위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인적 매체는 이제 뭐 TV 광고, 라디오 광고, 무슨 신문 광고, 뭐 인터넷 광고 등 하나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진 수단은 광고와 인적 판매, 판촉, 홍보 같은 이제 여러 수단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적절하게 배합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촉진 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케팅에서 이제 믹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케팅 믹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제품 믹스라는 용어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진 믹스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와 인적 판매, 판촉, 홍보, PR, 직접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수단들을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적게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합 믹스하는 것을 촉진 믹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각 어떤 촉진 수단들의 어떤 장단점이 표 10-2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뭐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책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촉진 믹스에서 고려 요소는 첫 번째로 이제 제품과 시장의 특성, 우리가 크게 봐서 이제 앞에서 촉진 예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장비 산업인 산업재는 뭐 1% 미만의 촉진 예산을 쓰는 데 비해서 화장품 산업은 20-30%의 매출에 20-30%의 촉진 예산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어떤 소비재 상품들은 광고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 판매, 판촉, 홍보의 수단으로 순서로 일반적으로 통상 하는 데 비해서 산업용품의 경우는 인적 판매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촉, 광고, 홍보의 순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또 사실은 우리가 소비재 중에서도 또 이제 자세히 나누면 뭐 틀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마케팅 전략의 방향에 따라서, 즉,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푸시 전략과 또 풀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밀기와 끌기 전략,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밀기와 당기기 전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푸시 전략과 풀 전략. 이건 무슨 이야기냐? 푸시 전략은 제품이 푸시, 떠밀듯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생산자는 도매상에게 인적 판매를 통해서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제품을 갖다 맡깁니다. 여러 가지 인적 판매 어떤 판촉 방법을 사용을 해서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구원하는 구원하는 방식에 이거 좀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제품이 떠밀리듯이 밀기하듯이 이제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이 푸시 전략입니다. 그래서 푸시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촉진 수단은 인적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끌기 전략, 풀 전략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미리 알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서 미리 알립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서 그 제품을 알았어요. 소매상한테 이 제품을 주십시오. A라는 제품을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소매상은 그 제품을 갖다 놓지 않았다가 많은 소비자들이 찾으면 결국은 도매상한테 가서 찾을 끼고 그 도매상도 많은 소매상이 찾으니까 생산자한테 가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밑에서 끌어당기듯이 제품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이 풀 전략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소비용품 중에서 소비재 중에서도 어떤 기업에서는 광고 일체 안 하고 푸시 전략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통상은 소비재 산업은 주로 풀 전략을 더 많이 쓰죠. 생산자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소비용품, 산업용품, 산업재도 일반적으로 해서는 푸시 전략을 더 많이 쓰지만은 또 어떤 기업은 풀 전략,
과거에 컴퓨터들 보면은 인텔 인사이드라는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써놓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했던 광고를 해서 자기 제품을 쓰는 자기 회사 제품을 쓰는 컴퓨터는 전부 다 인텔 인사이드, 인텔 프로세서 같은 거 들어가 있다,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제품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립업체 내지 어떤 독소매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풀이었던 풀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반응 모델 얘기를 했는데, 이 반응 과정, 아이다의 어떤 각 단계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가 있다. 즉, 초기 단계인 인지 단계, 어텐션. 인지 단계에서는 광고라든지 홍보가 어떤 가장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무슨 인트레스트, 디자이어, 호감을 형성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감성 단계에서는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액션, 행동 단계에서는 인적 판매와 어떤 판촉이 더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다의 각 단계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고, 제품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서도, 제품 수명주기 단계에서 도입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광고가 널리 알리는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널리 알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광고를 좀 줄이고 다른 판촉이나 어떤 인적 판매를 좀 비중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촉진했던 비중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에 가면은 이제 판촉이라든지 인적 판매가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경쟁이 심한 단계니까요. 그 다음에 쇠퇴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서도 이제 틀려진다. 그래서 이제 촉진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통제 활동 평가, 이제 효과를 측정을 하는 거죠. 효과를 측정하는데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먼저 측정했던 정확성 문제입니다. 측정을 잘못해서 어떤 부정확한 애매한 측정을 해가지고 원래 어떤 촉진 잘 됐는데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측정했던 정확성 문제가 이제 있고, 그다음 이제 목표에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에서 목표가 잘못된, 목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촉진 효과를 이제 그러니까 시장 성과로, 매출이라든지 시장 성과로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즉 커뮤니케이션 성과, 인지도라든지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